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컴퓨팅 사고와 코딩 원리, 오늘은 2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오리엔테이션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과목은 이번 학기 동안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주 동안 그 영상을 시청하면서 수업을 듣기란 사실 쉬운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 상황에 의해서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영상 하나하나 잘 쫓아오면서, 그리고 교재를 참고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기를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재 챕터 1장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교재는 크게 파트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파트 첫 번째 컴퓨팅 사고 이론 중에 챕터 1장입니다. 챕터 1장은 IT 기술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IT 기술,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혁명이었고, 4차 산업혁명은 ICT가 융합된, 그래서 인공지능과 사람의 힘듦을 대신해주는 로봇들이 등장하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하는 시기, 4차 산업혁명입니다. 챕터 1장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IT 기술이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느냐. 자, IT의 대표는 컴퓨터입니다.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 1947년도에 애니악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등장하고요. 자, 70년대에는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가 등장을 하고요. 1969년도에는 미국의 군사적인 목적으로 알파넷이 등장하므로 현재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이 지나서 2016년도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공표한 4차 산업혁명이 공표가 됐고요. 현재는 공표된 지 몇 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자, 이 몇 년 사이에 우리 현대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는지, 공상과학 영화 속에 등장했던 다양한 신기술들이 우리 주변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자, 우리가 알아야지만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우리 교재에서는 8가지로 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뭐냐? 인공지능이 무엇이냐?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안드로이드, 사이보그, 자, 로봇이 등장하고요. 자, 무인, 드론, 그리고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겠다. 사물 인터넷. HMD라고 하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장비를 머리에 착용을 해서 3차원의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했었던 포켓몬 고 아시죠? 현실 속의 포켓몬을 잡으러 다닌 적이 있었을 겁니다. 증강현실.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디바이스로부터의 데이터를 저장하겠다. 클라우드 컴퓨팅. 자, 그래서 챕터 1장에는 기본적인 IT 기술과 현재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챕터 1장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IT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일상생활의 변화를 알아본다. 많이 변했죠. 공유경제에 의해서 호텔이나 자동차나 이제는 렌트가 너무 익숙해졌고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내비게이션으로서 또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는 자동차가 소프트웨어로 동작을 한답니다. 자동차 산업이 과거에는 기계 중심의 산업이었는데 이제는 자동차 산업도 소프트웨어 산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무인 드론이 날아다녀요. 정말 공상과학 영화가 현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정의를 이해하고 그리고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드론, 사물, 인터넷, 가상현실, 증강현실, 클라우드 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3차 시에는 교재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보충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보충 영상을 통해서 실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 소피아가 등장하고요. 중국의 지아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 로봇이 등장하고요. 다양한 로봇들, 그런 것들을 보충 영상으로 만들었으니까 3차 시까지 2주차, 1차 시, 2차 시, 3차 시까지 이 영상과 교재를 토대로 여러분들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IT 기술의 발전입니다. 사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례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학생 A는 늦잠을 자는 바람에 학교에 늦어 카카오티 어플로 택시를 부르고 외출 준비를 한다. 예약 시간에 택시를 타고 택시 안에서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면서 친구의 SNS도 방문한다. 학교에 도착하여 학생 카드로 출석 체크를 하고 리포트는 웹디스크에 올린다. 점심시간에는 식당에 있는 키오스크를 통해 돈가스를 주문하며 공강시간에는 원하던 청바지의 사용 후기를 보면서 최저가 검색을 한 후 결제한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직장인 B는 저녁 모임을 위해 맛집을 검색하여 카카오톡 단체방에 장소와 시간을 공지한다.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들어가 전광판을 보고 다음 전철이 5분 뒤에 도착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목적지 근처 역에 도착하여 길찾기 어플을 확인하며 약속 장소로 향한다. 모임 장소에 도착하여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주문한 음식과 단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린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뉴스 검색을 검색하고 유튜브를 보다가 잠이 든다.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사례가 여러분들 생활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나요?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카카오티 어플, SNS, 페이스북이 뭔지, 키오스크가 뭔지, 최저가 검색을 어디서 하는지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죠. 맛집을 검색한다? 인스타그램에 올린다? 뉴스 기사를 검색하고 유튜브를 보다가 잠이 든다? 저희 때는 유튜브를 보다가 잠이 든 것이 아니라 라디오 뮤직 방송을 들으면서 잠이 들었죠.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했고 지금 우리 사회들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가능하게 한 주요 핵심이 뭔가요? 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의 시작은 여러분들 언제인지 아십니까? 2007년도죠. 그리고 나서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는 데까지는 약
10년 정도 10년 정도 되죠. 2007년도가 아이폰이 출시가 되고요. 2010년도에 우리나라 갤럭시가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고요. 4세대 이동통신, 그리고 2019년도 5세대 5G라고 하는 5세대 이동통신이 등장하면서 스마트폰의 역할은 우리 생활 주변에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핵심 단말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신체 일부분처럼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스마트폰, 그것을 우리는 포노 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지혜로운 스마트폰이 내 신체 일부분처럼 항상 지니고 다니고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실생활의 모든 업무를 대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스마트폰에 의해서 우리의 생활 모습은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 1월달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언급했죠. 자, 세계 경제 포럼이고요. 자, 의장은 클라우드 슈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클라우드 슈밥 박사가 4차 산업혁명을 처음으로 언급했고요. 자, 미래 기술론,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현실, 로봇, 보안 등등을 언급을 했었고, 자, 이 모든 기술들이 어떻게 돼 있다? 융합되어 있다. 융합된 세상,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류는 4차 산업혁명이 오기까지 1차, 2차, 3차, 4차까지 거쳐서 왔습니다. 자, 우리 인류는 농업혁명으로 시작됐다가 1차 산업, 즉 18세기 증기기관차가 발명이 되면서 기계화 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2차 산업혁명 때는 전기가 발전됐죠. 전기 동력이 생기고요. 그리고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에 의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시기가 2차 산업혁명 때였습니다. 자, 1947년도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개인화 컴퓨터가 등장이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이 1969년도 인터넷이 개발이 되면서 대중화가 되고, 그러므로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제3차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2차 정보혁명이라고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 다양한 기술들이 융합되어 초연결되어 있는 세상이라고 해서 2016년도 1월달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3차 산업혁명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차, 2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내연기관, 전기기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기, 자동화 기계를 이용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시기였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1차 산업혁명 이전에는 농경생활 위주로 자급자족 체제였었고요. 1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로는 기계가 개발이 됩니다. 2차 산업 때는 전력이 보급되면서 공장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대량 생산 체제가 구축되면서 정말 많은 제품들이 값싸게 공급이 될 수 있었던 시기였었죠. 자, 1960년도 말에 인터넷이 도입이 됩니다. 1969년도 제가 알기로는 10월 29일인데요. 자, 미국의 60k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최초로 유선 인터넷망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1990년대에 모자익이라고 하는 최초의 웹 브라우저가 만들어지죠. 자, 인터넷과 웹 브라우저가 개발되면서 전 세계는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자, 이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것이 온라인으로 옮겨지고 생산자 중심의 사회에서 소비자 중심의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중심에는 스마트폰이 있다라는 거죠. 1769년 처음 만들어진 증기기관차. 자, 이 증기기관차가 대중화된 것은 200년이 지난 후였고요. 1940년대에 만들어진 개인 컴퓨터가 개인용 컴퓨터로 보급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50년이 걸립니다. 스마트폰은 2007년에 아이폰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불과 10년 만에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휴대폰 보급률 100%, 스마트폰 보급률 95%. 그 나라가 대한민국인 겁니다. 대한민국만 봐도 스마트폰에 의해서 많은 분야가 변경이 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직시하셔야 됩니다. 은행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 매장을 선호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 IT 기술 발전을 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자, 5G. 자, 2019년도 4월 3일 날에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5G에 의해서 자,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서비스 될 거고요. 스마트 홈, 스마트 세상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초연결, 초고속, 초저지연이라고 하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진 5G가 우리 생활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게 되면 자, 우리의 삶은 좀 더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로 다 개발이 돼서 세상의 중심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너, 나 할 것 없이, 이과생, 문과생 할 거 없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대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소프트웨어가 뭔지, 컴퓨팅 사고가 무엇인지, 4차 산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꼭 지켜봐야 될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어떻게 될까요? 자, 4차 산업혁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1월달 세계경제포럼, 즉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클라우드 슈밥 박사가 언급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을 좀 더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 자, IT 용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자, 위키백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봇 공학, 사물 인터넷, 무인 운송 수단, 3차원 인쇄, 나노기술과 같은 분야에서의 새로운 기술 혁신이다. 자, 4차 산업혁명의 정의가 IT 용어사전, 위키백과, 아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책마다 약간의 정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동안 보게 되는 교재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초연결 사회다.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초연결 사회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이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있고요. 앞에서 보셨던 가상현실, 증강현실, 3D 프린팅, 바이오, 4차 산업에서 언급되고 있는 기술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하나 보시면요, 인공지능 분야가 뻥 하고 갑자기 튀어나온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 전자, 컴퓨터, 통신. 자, 이런 전자 분야가 서로 융합돼서 만들어진 기술들이고요. 또한 현재 인공지능은 우리가 딥러닝을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지금 사람처럼 똑똑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뭘까요?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보다 엄청나게 많은 빅데이터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컴퓨터에다가 학습을 시켜서 현재 우리가 시리 자, 그리고 언어 번역기 MS사의 코타나, 아마존의 알렉사, 자, 우리 삼성의 빅스비. 자,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즉 하나의 기술로만 가지고 어느 완벽한 기술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로 인해서 융합이란 단어가 등장했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초연결 사회를 4차 산업혁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초연결 사회란 세상의 모든 물건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자, 집에 있는 모든 제품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홈,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사람을 이해하고 말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인공지능, 청소나 요리를 할 수 있는 로봇, 지갑이나 신용카드 없이도 거래가 가능한 핀테크 기술까지 모두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한 사회를 초연결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핵심은 융합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초연결 사회라고 4차 산업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4차 산업이 무엇이다 라고 질문이 나오면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생각을 하세요. 다양한 기술들이 융합되어 있는 초연결 사회다 라고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 있는 구직 사이트 인디드에서 매년 최고의 각광받을 직업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2019년도 선정된 최고 직업 24개 중에 인공지능 엔지니어, 플랫폼 개발자, 로봇 엔지니어, 컴퓨터 비전 엔지니어, 신속 소프트웨어 설계사, 데이터 분석 엔지니어, 프로젝트 설계자. 자, 이 7개가 4차 산업에 관련된 기술들이에요. 직업들입니다. 전세계 자산가치 1위부터 10위까지 회사 랭킹업을 하게 되면 한 3개 기업을 빼고 나머지 7개의 기업이 탑 10 안에 들어가 있는 IT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그 IT 기업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서비스하고 제조하고 그런 회사가 지금 상위 랭킹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회사가 어디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중국의 텐센트, 알리바바, 마이크로소프트, 자, 스티브 잡스의 애플. 자, 이런 회사가 전 세계에 지금 탑 랭킹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빅데이터입니다. 자, 빅데이터를 알기 전에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아 놓은 것, 자, 이것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은행에 고객 정보를 만들었습니다. 계좌 정보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국 어느 곳을 가서라도 하나은행의
등록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만 있으면 어느 곳을 가서라도 뱅킹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정형화된 틀 안에 정보가 모아 놓은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거보다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이 바로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빅데이터의 특징 세 가지를 제가 적어 놨습니다. 첫 번째 볼륨, 크기, 두 번째 버라이어티, 다양성, 세 번째 벨로시티, 속도입니다. 자, 먼저 크기. 자, 크기는 지금 우리가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단위의 어떤 규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든 문자를 보든 영상을 보든 친구하고 SNS 채팅을 하든 그런 모든 데이터가 다 저장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저장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핵심 기술이 빅데이터라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제가 뭐가 있어요? 서울의 심야 버스입니다. 저녁 12시에 청소년들이 청소년은 좀 그렇고요. 성인들이 강남에서, 신촌에서, 홍대에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 술을 즐기다가 저녁 12시, 새벽 1~2시 되니까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콜택시를 부른다라는 거죠. 그 전화 통화량을 확인했더니 폭주가 됐고, 그 확인한 결과 이 젊은 세대들이 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많이 이용을 하는구나, 신촌에서 어디까지 주로 이용하는구나, 자, 이러한 어떤 고객들을 이용해서 우리 버스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올빼미 버스, 다른 말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심야 버스인 겁니다. 자,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은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 정형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저장되기 위한 틀이 있는 겁니다. 자, 이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정해져 있어요. 근데 비정형 데이터는 틀이 없는 데이터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영상, 음악, 메시지 등등의 정보들이 쌓이기 때문에 데이터 양은 커지는 거고, 그리고 다양해지게 된 거죠. 자, 속도는 어떻습니까?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거기에다가 5G 서비스까지 시작됐죠. 자, IBM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상에 현존하는 자료의 90%가 2010년도 초 2년 사이에 생성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2007년도에 스마트폰 아이폰이 런칭이 되고요. 2010년도에 우리나라 갤럭시가 런칭이 됩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죠. 자, 하나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있죠? 자, 유튜브 있고요, 구글, 페이스북, 자, 화상 전화통화 가능한 스카이프, 플리커, 자, 트위터라는 SNS도 있고요. 자, 아마존닷컴, 핀터레스트, 인스타그램, 자, 여러분들 이메일 쓰는 거, 텀블러, 월마트, 웹사이트의 숫자, 워드프레스, 애플, 자, 이 사이트들을 보시게 되면 1분 동안 생산되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구글에서는 1분 동안 200만 건 이상이 검색이 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1분 안에 72시간의 비디오가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라는 겁니다. 자, 빅데이터의 활용 분야 보세요. 자, 상품 추천 시스템. 자, 여러분들 오픈마켓에서 물건들 주문들 하시죠. 그 주문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메일이 올 겁니다. 자, 비슷한 여러분들이
샀었던 물건들의 비슷한 물품들을 다시 추천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상품 추천 시스템입니다. 자, 쇼핑몰 사이트 인터넷 사용 패턴을 분석한 광고, 유튜브 맞춤 동영상이나 넷플릭스 추천 동영상에서 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자, 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있는 질병 관련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고요. 자, 보험 설계 분야에서는 자, 보험료를 결정한다든지 보험 사기꾼을 색출할 때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고요. 광고판의 안면인식, 사람을 분석하여 제품을 추천하는 길거리 광고판에서도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빅데이터에 관련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대면이 되면 제가